네, 빠르게 이슈 분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종목 이야기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소비 시즌을 앞두고 오히려 소매 유통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다가오고 있는 ECB 회의 어떻게 전략을 짜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주면 또 ECB 회의가 다가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ECB에 대해서 계속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에서는 또 다음 달 초에 있을 ECB 회의에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또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아까 앞서서 뉴스에서 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던 만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낮춰라.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쓴 상황이고요. 독일의 지표가 최근에 좋아지면서 빠르게 움직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분데스방크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언론에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어제 분데스방크 쪽의 얘기는 총재, 부총재 쪽에서 모두 동시에 얘기를 꺼낸 만큼 아마도 독일의 반대가 심해서 빨라야 1분기 이윤화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ECB와 관련된 기대감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종목 여전히 시장 대응도 지수 대응이 아닌 종목 대응,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 잡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기대감을 좀 낮춰잡자라는 이야기를 재차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나눠봤던 종목 이야기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그만큼 이 소비했을 돈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실었는데 막상 주가 흐름들은 유통업체 좋지가 못합니다. 좀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소비가 성장하는 것은 맞고요. 또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연말 소매 매출액은 지금 거의 4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것과 함께 이 성장의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빠지게 되면 미국에서 차와 휘발유는 거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는 것만큼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것이고 아까 이슈에서 이준 앵커가 전해줬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추가적인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최근엔 둔화되고 있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바이, 타겟, 달러트리, 달러제네럴, 월마트 대부분의 지금 양판점들, 오프라인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 11월 달에 이미 한 달 내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재를 미리 반영하면서 막상 재료가 다가오니까 과연 서프라이즈한 수치를 보일 수 있을까를 조금 우려하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베스트바이인데요. 베스트바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왜 밀렸냐면 베스트바이에서 물건만 만져보고 모두 온라인에서 사더라. 이게 이제 베스트바이의 주가 조정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CEO도 바꿨고 회사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사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다 보니까 베스트바이에 와서 체험존을 늘린 것만큼 많이 만져보고 베스트바이 온라인샵에서 사는 사람도 늘었고요. 오히려 동일 점포 매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점포 자체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잘 통합한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인터파크 INT는 알리바바와 함께 이번에 미국의 쇼핑 시즌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종목이 중요하고요. 국내에서 옴니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 대형주들밖에 없다. 그래서 인터파크 INT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또 단기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옴니채널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계속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신세계나 롯데쇼핑처럼 대형 쇼핑몰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옴으로써 수혜를 받을 거고 면세점과 관련된 수혜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갖고 있는 베스트바이가 좀 뜨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롯데나 신세계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요망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전에 해외 이슈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중국에서의 배드뱅크의 설립이었습니다. 5곳에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히나 지방정부의 부채만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좀 관심이 좀 높았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배드뱅크가 뭔지 아시나요? 배드뱅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배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기관의 부실 네. 자산을 일단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라는 정의만 봤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의미를 넓혀보게 되면 중국의 배드뱅크는 두 번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990년대 배드뱅크 설립, 4개의 배드뱅크의 설립은 그때 거의 부실해서 부도가 날 뻔했던 국영은행 4개의 부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배드뱅크는 말씀해주신 정의가 맞지만 지금 중국과 같은 이 공산주의에서 만든 이런 그 배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치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우려가 뭡니까? 부실자산. 그 부실자산 중에서도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매 부실자산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 부채가 갖고 있는 이 부실자산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꾀하고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경제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GDP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세계 3위권, 거의 유로존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유로존을 제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비중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뭐 미국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 채권시장은 더 작은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는 제조업에서 안 되니까 고정자산 투자로 안 되니까 서비스 산업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중에 핵심은 금융산업이고요. 금융산업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글로벌화 지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채 안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드뱅크를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이 배드뱅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상업은행, 국영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림자 금융보다 더 부실한 이 지역 그 정부들의 부실채권들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될지가 중요한데요. 결국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만 접는다면 중국도 이제는 소비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농민공소득이 도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소득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성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드뱅크의 설립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중국의 소비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소재주, 산업재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얘기죠. 노라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추가적으로 경기의 하락을 막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또 금융시장의 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소비밖에 없다. 그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결국 이것은 중국 관련 소비주에 또 한 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굉장히 명쾌하게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국내로 초점 맞춥니다. 저희가 이 증권주 모멘텀으로 자주 거론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 활성화 대책, 이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얘기 계속 들립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뭐 판단은 끝났네요. 안고 없는 찐빵. 그걸로 모든 얘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관련된 대책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대책 때문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증권업종 지수와 ROE가 같이 모두 내려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ROE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계속 구조조정해서 인력 비용 줄였죠. 그리고 이제 채권이익이 우리나라 금리가 하향되면서 채권이익이 증가해서 ROE는 좋아질 가능성.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맞겠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증권업종의 수익 구조가 과거 대비해서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또 이 비중이 줄어들어서 다른 쪽에서 이익이 나고 있는, 말씀드렸던 채권 쪽에서 이익이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최근의 반등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끼고 반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그건 플러스 알파였고 본질적인 흐름은 펀더멘탈, 즉 이익 개선에 관련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익 개선의 흐름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 구조 조정 추가적으로 더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라면 채권 평가 이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본질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의 증권업종의 수익 구조를 지금 보시면 수수료 수익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IB 수익, 기타 수수료 수익 뭐 이런 것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림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나온 증시 활성화 대책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증시에 뭔가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불쏘시개를 원했던 거였는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증권업종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PBR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0.6배 수준까지 내려갔던 증권업 PBR이 0.8배, 0.9배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의 가격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우리가 좀 요약해 보자면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중립적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그림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자산 운용 쪽, 이런 쪽에 좀 더 핵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거래 활성화보다는 자산운용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판 다우지수를 만들어서 무언가 핵심 종목군들을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종목으로서는 삼성증권이 1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증권사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이익이 늘고 비용이 줄면서 한동안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 안에서 관심주로는 삼성증권 1순위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까지 꼽아주셨네요. 이제 시장의 진정한 불쏘시개가 뭐가 돼줄 것인지 찾아봐야겠죠? 네,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